네, 안녕하세요. 일요일입니다. 오늘 파이코인, 뭐 요즘 이제 파이코인 갖고 제가 이제 4차 산업 디지털 세계, 또 디지털 세계는 아날로그 세계와 전혀 다른 것이고, 또, 아날로그 세계에서는 뭐 큰 돈을 못 벌어 보신 분들도 디지털 세계에서는 큰 돈을 벌 수 있고, 파이코인은 분명히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사람들의 사업하는 스타일,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의 경영 철학, 이 사람들이 일하는 것, 이 사람들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굉장히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그 6월달 해커톤 우승자에게 이제 파이코인 썸네일에 나오지만 그 대문에 나오지만 18,000씩 줬잖아요. 이 오너들은요, 일반인들하고 생각이 달라요. 뭐 유명한 얘기 있죠. 옛날에 정주행 회장이 룸살롱 가가지고 그 아가씨들 팁을 줘야 되는데 룸살롱을 안 가봤으니까 그 10,000원씩 이렇게 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또 이재용 회장도 예전에 룸살롱 처음 갔을 때 이 얼마를 줘야 되는지 모르니까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요. 그런 세상.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세상만 알 수 있지 경험 안 한 세상은 모르잖아요. 근데 오너들은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월급쟁이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해커톤 월 우승자에게 10,000파이를 줬다. 10,000파이가 1파이가 그러니까 뭐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 어느 정도 되면 우리 회사께 한 100불은 될 거야. 그러면은 100불은 놓을 거는 100만 불 준 거 아니에요? 그죠? 100만 불. 100만 불이면 13억 되죠? 근데 무슨 골프 대회나 뭐 이런 거 우리나라의 당구 같은 거 PGA 같은 거 뭐 PBA, PGA 같은 거에 상금을 100만 불 주는 경우가 별로 없죠? 세계 수학의 밀레니엄 과제 정말 전 세계 수학 천재들이 못 풀고 있는 거 그 문제 하나 풀으면 100만 불 준다라는 거죠. 100만 불이라는 돈은 어마무시한 돈이죠. 물론 나중에 파이코인이 어느 시점에 뭐 10년 후, 20년 후가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0불로 생각한 것 같진 않아요. 오너들은 달라요. 얼마를 줘야 될지 비교적 정확히 안다고요. 몇 개를 줘야 될지. 근데 연 우승자도 아니고 월 우승자한테 10,000개를 줬다. 100만 불 준 것 같진 않고, 그리고 니콜라스 부부가 100불이라고 생각한 것 같진 않고, 그러면 10만 불 정도면 뭐 그럴 수 있죠. 그거야. 10만 불 정도면 우리가 이제 PBA 당구 뭐 이런 거 요즘 뭐 쓰리 쿠션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골프 이런 거 뭐 1억 3천 뭐 괜찮죠. 어, 그 다음에 1억 3천 정도면은 A급 디벨로퍼들의 1년 연봉이기도 해요. 그래서 1파일을 10불로 봤을 수도 있고 현재로는 그러니까 자기가 뭐를 상대방한테 줬는데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상을 줬는데 상대방이 받아서 고맙게 생각할 정도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뭐 누구한테 다들 선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하다못해 뭐 어디 뭐 야채를 주건 과일을 주건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러면서 주는 사람들은 자기께 전부 다 귀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은 이제 귀하다고 생각해서 줬겠죠. 만파일을. 돈으로 따지면 뭐 얼마라고 이제 얼마냐 상 받는 사람이 물어봤을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좋은 앱을 계속 만들어 주시면 이 만파이가 100만 불만 되겠습니까? 1,000만 불도 되고 1억 불도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갑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본 게 있죠. 만파이, 10불로 이 사람들 보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파이도 그렇지만 이게 시장이라는 게 10불, 100불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게
뭐 IOU 가격이지만 파이코인 이거 처음에 뭐 300불도 갔었어요. 0.1불인가 상장이 됐다가 300불 갔다가 지금 23불, 24불 하니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되느냐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BTC에서 이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그 예측한 걸 보게 되면 파이코인 가격 이게 이제 인공지능 GPT한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파이코인은 아직 가격은 없다. 근데 작년도죠. 작년도에 이제 0.1달러에서 2달러로 작년도에 한 2달러 정도로 본 거죠. 근데 0.2달러에서 0.1달러로 시작해서 2달러 가면 이게 퍼센티지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20배 정도 오른 거죠. 20배면 2000% 정도가 올랐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025년 정도를 5달러 정도로 봤어요. 5달러 정도로. 근데 이거는 이제 단지 기계적인 예측만 한 거죠. 시장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 능력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튼 기계는 이렇게 예측했다. 근데 그런데 시장은 인간의 희망과 기대와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산술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계적 예측으로는 뭐 1불, 뭐 2불, 5불, 내년에 5불 이렇게 봤죠. 이런 거는 뭐 아무튼 기계가 보는 거니까 뭐 좋다 이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썸네일이 바뀌었는데 아무튼 6월달 해커톤 위너한테 10,000개를 줬다. 탄탄한테 줬죠.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이거를 파이코인 하나를 지금 1불로 봤다, 5불로 봤다, 10불로 보고 상이라고 줬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거 제가 파이코 팀 혹시 파이 생태에서 이거 준비 중 아닐까? 이거 준비하면 대박인데. 이거 준비하면은 정말 좋은데. 앱이 아니고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 지금 이제 이런 4차 산업, 블록체인, 인공지능 뭐 이렇게 이제 암호화폐 세상이 되면은 뭐 아까 저 기계적으로 뭐 0.1불이다, 2불이다, 5불이다 하지만 지금 21세기 디지털 경제가 전개되면서 이 부가가치의 원전이 데이터하고 알고리즘이거든요. 이 알고리즘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이 데이터, 이 생태계라는 그 사람의 데이터 4,500만 명의 데이터를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이 데이터는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리플이 갖고 있지도 않죠. 이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데죠. 그래서 이거를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대부분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자기의 호르몬에 따라서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면서도 자기가 그걸 왜 사용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 통계적으로 오랫동안 하게 되면 이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데이터 21세기는 이 데이터라는 무형 자산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하고 있는 게 저기 파이코 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런 거를 각국 정부가 이런 걸 잘 모르다가 이런 유형 자산의 양적 규제에서 디지털 자산의 질적 활성화로 관점이 전환되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와 관련된 획득 과정의 투명성, 고객으로부터 획득한 데이터의 오남용 방지, 소유권의 법적 정비, 이런 거를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웹3, 소유권의 법적 장비 같은 것이 앞으로 요구가 되니까 웹3를 들고 나왔죠. 이 과정의 투명성, 오남용 방지 위해서 KYC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파이코인이 이 생태계를 만들면서 정말로 개발자들만 잘 모아서 가게 되면은 이거는 완전히 정말 동방불패가 아니라 정말 이거는 디지털 불패, 디지털 세계에서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당할 수 없는, 왜 그러냐면 이 KYC를 하든지 KYC를 하고 그다음에 각국 정부와 조율하는 이런 법적 정비를 하면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애를 쓰고 고생하는 기업을 본 적이 없잖아요.
다 그냥 바람 불 때 노젓는다 그러면서 대충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야, 얘네들 봐라. 그러면은 지금 혼자 씩 웃고 있겠다. 왜? 얘네들이 KYC 하면서 지난번에 그 니콜라스 부부가 인터뷰하면서 한 게 뭐죠? 오펙이라는 오펙의 얘기를 하거든요. 이 미국의 해외 자산 통제국, 미국 재무부의 해외 자산 통제국은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한다. 그 다음에 국세청 세금을 정확히 내느냐. 봇 같으면 세금 안 내고 먹튀가 되잖아요. 그리고 미국 우정청, 우리나라도 KT 이런 거 우체국에서 금융도 갖고 있고 이 소통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다 보고 있는데 KYC 얘기하면서 오펙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여기에 대한 규정을 지키고 준비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의 제도에도 맞춘다. 근데 미국 해외자산 통제국을 제가 좀 자세히 보니까 뭐 특별 지정 대상 뭐 가령 이제 2016년 1월에는 이제 이란의 샤이드 헤마트 산업그룹 이런 걸 그다음에 사이에드 지바드 커머셜 디렉터가 북한 광물하고 뭐를 하면서 해서 이런 탄도미사일, 우주발사체 실험에 쓰이는 밸브, 전자부품, 계측장치 이런 거를 북한에 줬다 그래서 안 된다고 했.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이 암호화폐가 투명하게 사용돼야지 암호화폐가 불투명하게 사용이 되면 사실은 비트코인도 불안하거든요. 지금 비트코인은 상품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는 하지만 비트코인이 오른 자체가 돈귀신들이 달라붙어 갖고 이게 올랐단 말이에요. 이런 돈귀신들, 이런 미국의 오펙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자금들이 움직이면서 올랐단 말이에요. 그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건데 지금 제가 이 얘기는 뭐 얼핏 얘기했는데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암호화폐 5대, 4대가 이제 비썸, 어피트, 코인은 코빗이거든요. 어피트가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라는 소리가 있어요. M&A 시장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일주당 한 40만 원 하다가 지금은 일주당 8만 원하고 7만 원. 뭐 8만 원만 주면 팔을게. 아니야, 8만 원도 비싸. 7만 원이면 사. 거래소가 매물로 나왔는데 제가 왜 이 뉴스를 유심히 보고 있냐면 지금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채굴한 사람들일까? 아니에요. 금융기관일까? 아니에요. 금융기관은 비트코인 간접 투자하지 직접 투자 잘 안 해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주들은 저는 거래소라고 생각을 해요. 각국의 거래소, 세계의 그 수많은 거래소, 저는 처음에는 코인 거래소라고 그래갖고 증권거래소 같은 어떤 정부에서 인정한 거래소인 줄 알았더니 이거는 뭐 돈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서울 시내에 널려 있는 금거래소 같은 거였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는 제가 보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대해서 파악한 오페크 같은 각국 금융감독원 같은 데가 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팔자. 예전에 2000년도에 지구 레코드 이 IT 아날로그 시절에 레코드 회사 중에서 제일 큰 게 지구 레코드사였거든요. 신나라 레코드도 있었고. 근데 지구 레코드 회장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때 그걸 팔았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이제 한 400억 정도면 그때 돈으로 400억 정도면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파세요? 그랬더니 아유 이제 나이도 들고 지쳐서 못 하겠다고. 아니었어요. MP3가 나오기 전에 아날로그 음악에서 디지털 음악으로 판이 바뀐다는 것을 알고 파시고 싶어 했어요. 물론
그 다음에 디지털 자산이 생기면서 지금 20년이 지나니까 그때 아날로그의 그 데이터가 돈이 돼갖고 어느 정도 돈이 될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이제 나이도 들고 지쳐서 팔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업비트도 똑같아요. 지금 뭐가 큰 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도 하고 뭐 암호화폐 거래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하지만 비트코인 많이 오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야, 이거 옛날에 돈귀신들이 달라붙어 갖고 이렇게 오른 거지. 이제 옛날에 사람들이 잘 모를 때는 돈 먹기 쉬웠는데 이제 많이 안 해. 팔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시장에 이제 뭐 제가 예전에 뭐 정보를 했기 때문에 근데 정보가 100% 정확한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런 얘기가 저한테 들려왔어요. 후배들 통해서. 아, 그러면 지금 이게 암호화폐 시장이 바뀐다는 소리구나. 지금 이런 생각이 저는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파이 해커톤의 8월 달에 뭐 제가 아니더라도 파이 네트워크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면 어떨까? 이거 돈 되거든요. 이거 정말 돈 돼요. 파이 네트워크가 파이 생태계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면은 지금 일단 돈 놓고 돈 먹기 시장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담배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눈치 빠른 사람들은 판다고요. 한국의 업비트 말고 코빗인가? 이거는 SK인가 어디 대그룹들이 조금 손을 댔죠. 암호화폐 시장은 앞으로 커지긴 커지는데 판은 바뀌어요. 오펙이나 금융 투명해야 돼요.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여태까지는 돈 벌었다고. 근데 투명한 것으로 돈 벌려면 빨리 이 사람들 손 털고 나가야 돼요. 한국만 이럴까요? 아, 이거 천상 2편으로 나눠서 해야 되겠네요. 네, 1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